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2025년 9월 새벽 2시 워싱턴 DC에서 떨어진 단 한 장의 서명이 역사를 흔들었습니다. 삼성 현대차 한화가 수십조 원을 걸고 세운 미국 현장이 갑자기 불안정해졌고 CNN 속보 자막엔 4글자가 번쩍였습니다. 28,500명 재배치 검토. 그 짧은 문장이 던진 파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것은 굴복의 시작이었을까요? 아니면 세계 질서를 바꾸는 반전의 서막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날의 진짜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워싱턴 DC 국회의사당 광장. 거대한 전광판에 속보가 번쩍였습니다. H-1B 비자 수수료 10배 인상 확정. 연간 5,000달러에서 5만 달러로. 순간 5만 명 군중이 폭발했어요. 드디어 우리가 이긴 거야. 붉은 모자를 쓴 사람들이 주먹을 하늘로 치켜올리며 환호했습니다. 미국 우선, 미국 우선. 구호가 겨울 하늘을 가득 채웠죠. 기온은 영하 5도였지만 광장은 5만 명의 뜨거운 열기로 달아올랐어요. 확성기에서 흘러나오는 애국가에 맞춰 깃발들이 파도처럼 일렁였습니다. 그 순간 앞줄에서 특히 격렬하게 외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마크 스티븐스 45세.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조선 기자재 회사 영업이사였어요. 그의 얼굴에는 10년간 쌓인 분노와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목청이 쉴 때까지 소리치며 양손을 번쩍 들어올렸죠. 이제 외국인들은 끝이다. 우리 일자리가 돌아온다. 마크의 목소리는 거칠었고 절박했어요. 주변 사람들과 어깨를 부딪히며 박수를 치는 모습에서 억눌린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이마에는 겨울 추위에도 불구하고 땀방울이 맺혀 2015년 승진 심사 결과 발표실. 그날이 다시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부장 자리는 인도 출신 동료 라비가 차지했어요. 마크의 경력이 더 길었는데도 말이죠. 다양성을 고려한 인사라는 인사팀장의 설명이 그에게는 배신으로 다가왔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주먹을 꽉 쥐었던 그 순간 모든 게 시작됐어요. 그날 이후 마크는 외국인과 경쟁할 때마다 편견을 키웠습니다. 회의실에서 인도 억양이 들릴 때마다 중국인 동료가 프레젠테이션 할 때마다 속으로 이를 갈았어요. 왜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밀려나야 하지? 매일 밤 거울 앞에서 중얼거렸던 말이었습니다.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졌고 결국 마크를 이 광장으로 이끌었어요. 연단 위로 트럼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순간 광장 전체가 폭발했어요. 환호성이 몇 분간 끊이지 않았고 깃발들이 더욱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드럼과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며 축제 분위기가 절정에 달했죠. 외국인들이 훔쳐간 일자리를 되찾겠습니다. 트럼프의 목소리가 확성기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군중들은 더욱 큰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깃발들이 펄럭였죠. 마크는 벅찬 표정으로 주변 사람들과 포옹했어요. 25년 기다렸다. 드디어 내 차례가 온 거야. 그의 목소리는 승리감으로 떨렸습니다. 5만 달러 수수료는 대부분 외국 기술자들에게 사실상 진입 금지벽이었거든요. 옆에 있던 중년 여성이 그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이제 우리 아들도 취업할 수 있겠네요. 마크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뉴욕 월스트리트에서는 다른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골드만삭스 분석실, 모니터 여러 대의 경고등이 깜빡였습니다. 미국 제조업체의 외국 파트너 의존도 60%, 배터리 반도체 부문 한국 기업 비중 40%, 자동차 부품 공급망에서 아시아 기업 비중 70%. 숫자들이 빨간색으로 전멸하며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죠. 이건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분석가가 상사에게 보고했어요. 공급망 붕괴가 현실화되면 제조업 전체가 흔들릴 겁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환호성은 월스트리트까지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마크는 주차장에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이제 곧 내 승진도 돌아올 거야. 미국이 다시 위대해지고 있어.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차량 히터를 틀며 손을 비볐어요. 몇 시간째 추위 속에서 외쳤던 탓에 목이 잠겼지만 기분은 최고였습니다. 차 시동을 걸며 라디오를 틀었죠.
외국 기업들 긴급 대책회의 소집. 삼성, LG, 현대 등 주요 기업들이 미국 투자 전략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마크는 씩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들도 우리 눈치를 봐야겠군. 당연한 일이야. 같은 시각 서울 삼성 본사 47층 회의실. 긴급 임원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미국 투자 프로젝트 전면 재검토가 안건이었어요. 스크린에는 미국 내 삼성 계열사 매출 분석 자료가 떠 있었습니다. 비자 정책 변화로 핵심 인력 파견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담당 임원이 보고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조지아 공장 운영 방안을 놓고 고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한국 엔지니어들의 미국 파견이 사실상 막혔거든요.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유럽 쪽으로 투자를 돌리는 것도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회의실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며 마크는 승리감에 젖어 있었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공장 굴뚝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 공장들도 미국인 손으로 돌아갈 거야. 라비 같은 놈들이 설칠 자리는 없다고. 라디오에서는 계속해서 외국 기업들의 당황스러운 반응을 전하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한 마크는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아내가 따뜻한 커피를 건네며 물었어요. 정말 달라질까? 마크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습니다. 5만 달러라니 이제 이 땅은 다시 미국인의 것이다. 하지만 마크는 몰랐습니다. 그가 환호했던 그 정책이 며칠 뒤 자신의 회사 매출 40%를 날려버리고 구조조정 명단에 자신의 이름을 올릴 것이라는 사실을요. 승리의 함성 속에서 파멸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끝난 오하이오 클리블랜드 에너지 기자재 본사 17층. 사무실 전광판에 긴급 속보가 떴습니다. 삼성 SDI 미국 신규 계약 중단. 투자 방향 유럽으로 전환. 순간 사무실이 웅성거렸어요. 마크 스티븐스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자리로 돌아가던 중이었습니다. 전광판을 힐끗 보더니 어깨를 으쓱했어요. 설마 일시적인 뉴스일 거야. 협상용 블러핑이겠지. 동료들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여유롭게 말했습니다. 일주일 전 워싱턴 집회의 승리감이 아직 가시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긴급 전체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사장 데이브 톨리슨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들고 회의실로 들어섰어요.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했습니다. 좋지 않은 소식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계약 재검토 통보가 왔습니다. 현대 모비스도 마찬가지예요. 톨리슨 사장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25명의 직원들이 숨죽이며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마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LG와 현대는 그가 5년간 공들여 관리해온 핵심 고객사들이었거든요. 재검토라는 게 정확히 뭔 뜻입니까? 마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계약 중단을 검토한다는 뜻입니다. 톨리슨 사장의 답변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어요. H-1B 비자 정책 때문에 한국 엔지니어 파견이 불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기술 지원이 안 되니 계약 유지가 어렵다는 거죠. 회의가 끝나고 마크는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이메일함에 새 메일 5통이 도착해 있었어요. 첫 번째 메일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계약 종료. 2 글자가 모니터에서 빨갛게 번쩍였어요.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떨렸습니다. 클릭하기가 무서웠어요. 심장이 가슴속에서 쿵쾅거렸고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25년간 쌓아온 고객 관계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2번째, 3번째 메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성 SDI, 현대중공업, LG 에너지 솔루션. 마크가 정성껏 관리해온 파트너사들이 줄줄이 계약 종료를 통보했어요. 각 메일마다 같은 이유가 적혀 있었습니다. 비자 정책 변화로 인한 기술 지원 중단 불가피. 옆자리 동료 엔지니어 스콧이 조용히 속삭였어요. 마크, 이 계약들이 우리 매출의 35%야. 이번 달 안에 갱신 못하면 대규모 구조조정이야. 마크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불안과 공포가 파도처럼 몰려왔어요. 잠시 후 또 다른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재무팀장이 손에 계산기를 들고 발표했어요. 현재 상황으로는 이번 달 매출이 4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회사 운영에 치명적입니다. 숫자들이 화이트보드에 빨간 펜으로 적혔어요. 톨리슨 사장이 테이블을 두드렸습니다. 이번 달 안에 갱신이 안 되면 영업팀 절반은 정리해야 합니다. 회의실 안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25명 중 12명이 해고될 수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마크는 자신이 그 명단에 포함될 가능성을 생각하며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스콧이 중얼거렸어요. 35% 매출 공백? 이건 회사의 심장이 멈추는 거야. 다른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일해온 회사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현실이 피부로 와닿았어요. 퇴근길 주차장으로 향하는 마크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승리감에 젖어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게 악몽 같았어요. 차에 올라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보, 회사가 흔들리고 있어. 평소 자신감 넘치던 마크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정도로 작아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정책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 한국 회사들이 다 떠나가고 있다고. 아내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어요. 무슨 일이야? 지난주에는 그렇게 좋다고 했잖아. 마크는 한숨을 깊이 내쉬었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어. 집으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라디오를 틀었어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국 주요 기업들의 유럽 투자 확대 소식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은 헝가리 공장 증설에 30억 달러를 투입한다고 발표했고요. 마크의 손이 핸들을 더 세게 쥐었어요. 집 앞 차고에 차를 세우고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불빛이 따뜻해 보였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승진은커녕 해고될 수도 있다는 현실을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마크는 계속 생각했어요. 워싱턴에서 환호했던 그 순간들이 이제는 악몽처럼 느껴졌습니다. 5만 달러 비자 수수료가 한국 엔지니어들을 막아내는 동시에 자신의 일자리도 함께 막아버렸다는 사실이 서서히 현실로 다가왔어요. 아내가 옆에서 뒤척이며 말했어요. 정말 괜찮을까? 우리 집 대출도 있고 애들 교육비도 있는데. 마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확신할 수 없었거든요. 우릴 위해 만든 정책이라 믿었는데 왜 그들이 등을 돌리는 거지? 마크는 어둠 속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 전 워싱턴에서의 환호가 이제는 조롱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워싱턴 국제무역연구소 회의실 저녁 7시. 형광등 불빛 아래 30여 명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마크 스티븐스도 그중 하나였어요. 회사 위기 상황에서 해답을 찾으려 이런 브리핑까지 참석하게 된 거였습니다. 앞쪽 스크린에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 동향이라는 제목이 떠 있었어요. 분석가 소피아 밀러가 리모컨을 들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먼저 유럽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유럽 시장 전기차 인도량 89만 8천 대, 전년 대비 22.8% 증가했습니다. 마크는 팔짱을 끼며 코웃음을 쳤어요. 옆자리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유럽 얘기나 하고 앉아있네.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불신이 가득했습니다. 일주일 전 워싱턴 집회의 확신이 아직 남아있었거든요. 소피아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화면에 크게 떠오른 헤드라인이 회의실을 조용하게 만들었어요. 삼성 SDI 헝가리 공장 30억 달러 증설 확정.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미국 조지아 투자 계획 전면 보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마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유럽 얘기를 왜 합니까? 여긴 미국입니다. 목소리에 짜증과 불신이 섞여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브리핑에서 왜 남의 나라 성공담을 늘어놓는 거죠? 소피아는 마크를 차분히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 있어요. 새로운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미국 수치가 눈에 띄었어요. 미국은 같은 기간 전기차 판매가 마이너스 6.2% 성장입니다. 기업들이 떠나고 있거든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참석자들이 웅성거리며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마크는 여전히 서 있었지만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스크린에 또 다른 수치가 떠올랐습니다. 삼성과 현대가 미국 대신 유럽에 1조 6,500억 원을 투자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구체적인 숫자들이 나열됐습니다. 헝가리 12조 원, 폴란드 4조 5천억 원, 체코 3조 2천억 원. 마크의 손에서 펜이 똑 떨어졌어요. 1조 6,500억 원을 유럽에? 우리가 아니라? 마크의 얼굴에 경악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부정하고 싶었던 현실이 숫자로 명확하게 제시된 거였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소피아가 레이저 포인터로 화면을 가리켰어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시간 공장 대신 폴란드에 50억 달러를 투입했어요. 클릭 소리와 함께 다음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현대차도 체코 공장 증설에 30억 달러를 배정했고요. 마크는 고개를 양손으로 감쌌습니다. 5년간 공들인 고객사들이 모두 유럽으로 떠나고 있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그럼 우리는 뭔가요? 바보였단 말입니까? 바보는 아닙니다. 소피아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어요. 다만 시장의 흐름을 잘못 읽으셨죠. 그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H1B 비자 수수료 10배 인상 이후 한국 기업들의 유럽 투자가 300% 증가했습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30여 명이 숨죽이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마크는 가슴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워싱턴에서 환호했던 그 정책이 실제로는 미국을 고립시키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소피아가 마지막으로 덧붙였어요. 마가 9호만으로는 시장을 지킬 수 없습니다. 시장은 이미 한국과 유럽으로 이동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현실을 전달했습니다. 마크는 의자에 힘없이 기대앉았습니다. 옆자리 동료가 속삭였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마크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2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헛된 꿈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브리핑이 끝난 후 로비에서 마크는 소피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틀렸단 말입니까?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주차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마크는 휴대폰을 꺼내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늦어도 기다리지 마. 좀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차 안에 앉아 핸들을 쥐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한국 배터리 3사 유럽 투자 확대로 글로벌 점유율 50% 돌파 전망. 마크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차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거실 불빛이 켜져 있었지만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승진은커녕 회사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현실을요. 그날 밤 마크는 처음으로 자신의 신념을 의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외쳤던 미국 우선이 실제로는 미국 고립을 의미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5만 달러 비자 수수료가 외국인을 막는 동시에 미국 경제도 함께 막아버렸다는 뼈아픈 현실을 말이죠. 유럽은 22.8% 성장했는데 미국은 마이너스라니. 마크는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충격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새벽 6시 마크의 휴대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나는 날이었어요. 중요한 LG 프로젝트 회의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침실 텔레비전을 켰을 때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조지아 현대차 LG 합작 공장에서 한국 엔지니어 317명이 전격 체포됐습니다. 앵커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화면에는 수갑을 찬 엔지니어들이 버스에 오르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마크가 쥐고 있던 커피잔이 덜컥 떨렸어요. 출입국 단속청은 H1B 비자 위반 혐의로 대규모 단속을 실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스는 계속됐어요. 화면 속 한국 엔지니어들의 당황스러운 표정이 마크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이들이 바로 자신의 회사와 함께 일해왔던 파트너들이었거든요. 같은 시각 조지아 공장 컨트롤룸에서는 경고등이 연달아 점등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로봇 팔들이 동시에 멈춰섰어요.
미국인 기술자들이 우왕좌왕했지만 매뉴얼이 모두 한국어여서 대응할 수 없었습니다. 이 빨간 불이 뭘 의미하는 거야? 한 기술자가 소리쳤어요. 한국 담당자한테 전화해. 다른 기술자가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당자는 이미 구치소 안에 있었어요. 생산 라인은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오전 9시 마크의 회사에서 긴급 화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경영진들의 얼굴이 화면에 어둡게 떠올랐어요. 재무 담당 임원이 침통한 목소리로 발표했습니다. 조지아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이번 분기 손실이 8억 달러에 달합니다. 숫자가 화면에 빨갛게 표시됐어요. 공급망 붕괴는 전체 산업에 치명타를 가했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직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속삭였어요. 마크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8억 달러 손실이라는 숫자가 현실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곧 그 의미를 깨닫게 됐습니다. 오후 2시 톨리슨 사장이 직접 전체 직원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떨렸어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회의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업 및 생산 인력 1,200명을 구조 조정하겠습니다. 폭탄 발언이었어요. 순간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누군가 의자에서 주저앉았고 여직원 한 명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이번 분기 손실 8억 달러, 인력 1,200명 감축이 불가피합니다. 톨리슨 사장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25년간 함께 해온 동료들을 해고해야 하는 현실이 그에게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마크 옆자리의 엔지니어 데이브가 분노에 떨며 소리쳤어요. 우리를 지켜준다던 정책이 우리를 길바닥에 내몰고 있어. 다른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국인을 축출하면 자신들의 기회가 올 것이라 믿었는데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회의가 끝난 후 마크는 사무실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25년 동안 지켜온 내 자리가 이제 사라지는 건가? 숨이 막혔습니다. 워싱턴에서 환호했던 순간들이 이제는 악몽처럼 느껴졌어요. 복도를 지나가던 동료 스콧이 마크 옆에 앉았습니다. 너도 명단에 들어갈 것 같아? 스콧의 목소리는 불안에 떨렸어요. 마크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영업팀에서 가장 큰 고객사들을 잃은 자신이 안전할 리 없었거든요. 집에 가서 아내한테 뭐라고 말하지? 마크가 중얼거렸어요. 두 아이의 교육비, 집 대출, 차량 할부금. 모든 게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45세에 새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오후 5시 마크는 텅 빈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동료들은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갔어요. 하지만 마크는 차마 일어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마크는 휴대폰을 꺼내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은 늦어. 먼저 자.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어떻게 25년 커리어가 하루아침에 무너졌다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마크는 사무실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책상 위에 엎드려 잠깐 눈을 붙였지만 악몽에 시달렸어요. 꿈속에서도 317명의 한국 엔지니어들이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마크는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자신이 환호했던 정책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는 사실을요. 외국인을 축출하려다 결국 자국민이 더 큰 피해를 입게 된 아이러니한 상황을 말이죠. 외국인을 몰아낸 대가가 내 인생 전부라니. 마크는 텅 빈 사무실에서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끝이 아니었어요. 더 충격적인 진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잃은 것이 일자리만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워싱턴 외교안보연구소 청문회 회의실,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마크는 뒷줄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회사 위기를 타개할 방법을 찾으려 이런 모임까지 참석하게 된 거였습니다. 스크린에는 한미동맹 재평가라는 제목이 떠 있었죠. 발표자가 리모컨을 누르자 거대한 위성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평택에 위치한 미군 기지의 전경이었어요. 세계 최대 해외 미군 기지 평택 캠프 험프리스입니다. 발표자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총 건설비 130억 달러 전액 한국 정부가 부담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안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어요.
참석자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크도 그중 하나였어요. 마크는 귀를 의심하며 옆자리 동료를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지켜준 게 아니라고. 한국이 돈을 다 냈다고. 동료도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믿어온 모든 게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스크린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복잡한 숫자들과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연간 방위비 분담금 11억 달러. 발표자가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켰습니다. 한국의 GDP 대비 방위비 부담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마크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우리가 지켜주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들이 미국 방위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었던 거예요. 소피아 밀러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트럼프가 요구한 100억 달러 증액 요구를 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어요. 이미 과다 부담하고 있는 동맹국을 더 옥죄는 요구입니다. 마크는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워싱턴 집회에서 우리가 한국을 지켜준다며 환호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메모지를 꺼내 떨리는 손으로 적기 시작했어요. 130억 달러,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 펜촉이 종이를 찢을 만큼 세게 눌렀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수치심 때문이었어요. 소피아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비의 9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는 독일, 일본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에요. 숫자들이 화면에 빨갛게 표시됐습니다. 마크는 그 숫자들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게다가 한국은 미군 가족들의 주거비, 교육비까지 지원합니다. 소피아의 말이 계속됐어요.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파격적인 대우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참석자들이 충격에 빠져 있었어요. 마크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인도 출신 동료에게 승진을 빼앗겼을 때의 분노, 외국인들이 미국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확신. 하지만 지금 보니 한국은 미국을 위해 엄청난 돈을 쓰고 있었어요. 그것도 자발적으로 말이죠. 청문회가 끝난 후 로비에서 마크는 소피아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로 그들이 130억 달러를 다 냈단 말입니까? 목소리가 떨렸어요. 소피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국방부 공식 자료예요. 그럼 우리가 한국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마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소피아가 대신 말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을 지탱해주고 있는 거죠. 경제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요. 마크는 벽에 기대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존중 없는 요구는 동맹이 아니라 착취일 뿐이에요. 소피아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 마크는 휴대폰을 꺼내 검색해봤습니다. 한국 방위비 분담금이라고 쳤어요. 나온 결과들이 소피아의 말을 뒷받침했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주둔비를 부담하고 있다는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차 안에 앉아 마크는 한참을 있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한국 정부 미군 기지 이전 비용 추가 부담 검토. 마크는 라디오 볼륨을 높였습니다. 더 자세히 듣고 싶었거든요. 집으로 가는 길에 마크는 계속 생각했어요. 워싱턴에서 한국이 우리한테 신세지고 있다며 소리쳤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어요. 한국이 미국에 엄청난 돈을 지원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날 밤 마크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계속 생각했어요. 130억 달러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 돈으로 얼마나 많은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얻었을지, 얼마나 많은 지역 경제가 살아났을지 상상해봤어요. 텔레비전을 켜니 심야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철회 가속화라는 제목이 화면에 떠 있었어요. 마크는 볼륨을 높여 자세히 들었습니다. 뉴스 속 전문가가 말했어요. 한국은 지금까지 미국에 5천억 달러 이상 투자했습니다. 5천억 달러. 또 다른 충격적인 숫자였어요. 마크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깊이 생각했습니다. 한국을 무시하고 깔보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마크는 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착각하고 살았다는 사실을요. 소파에 기대앉아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깔보던 나라가 우리를 떠받치고 있었다니. 하지만 깨달음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더 큰 진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돈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미래 산업까지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한밤중 사무실 17층 전체에서 유일하게 마크의 자리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의 푸른 빛이 그의 피곤한 얼굴을 비췄어요. 책상 위에는 삼성, LG, 현대 담당자들의 명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5년간 함께 일해온 파트너들이었죠. 마크는 떨리는 손으로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켰습니다. 모든 걸 잃기 직전 마지막 시도였어요. 자존심을 버리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25년 경력 동안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하나둘씩 한국 담당자들이 접속하기 시작했어요. 삼성 SDI 김 과장, LG 에너지 솔루션 박 차장, 현대 모비스 이 부장. 익숙한 얼굴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마크의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맺혔어요. 마크 씨, 무슨 일입니까? 김 과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계약 철수 통보 이후 첫 연락이었거든요. 다른 담당자들도 경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마크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책상 모서리에 놓인 붉은 마가 모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워싱턴 지프에서 샀던 그 모자를 조용히 서랍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더 이상 그 깃발을 들고 있을 수 없었어요. 깊숙이 고개를 숙인 마크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9년간 잘못된 깃발을 흔들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면 속 세 사람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말이었거든요. 당신들을 무시하고 깔봤습니다. 마크는 계속 말했어요. 미국이 한국을 도와준다고 착각했죠.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였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났습니다. 평소 오만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마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가 다시 화면을 바라봤어요. 평택 기지 130억 달러, 연간 방위비 11억 달러. 모두 한국이 부담하고 있더군요. 화면 속이 조용해졌습니다. 세 담당자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마크의 변화가 진짜인지 확인하려는 듯 했습니다. 박 차장이 입을 열었어요. 그런 사실을 이제야 아셨나요? 마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당신들의 기술과 헌신이 우리 회사를 살려왔음을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25년간 쌓아온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였어요. 나는 잘못된 깃발을 흔들며 우리를 지켜준 손길을 짓밟아왔습니다. 마크의 고백이 화상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세 사람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그동안 알고 지냈던 마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이 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진심이신가요? 마크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5년간 함께 일하면서 한 번도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말씀드려요. 고맙습니다. 순간 화면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마크는 떨리는 손으로 이어폰을 만지작거렸어요. 답변을 기다리는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그의 고백은 절박함으로 가득했어요. 김 과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마크 씨, 솔직히 놀랍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이미 본사에서 미국 철수를 결정했어요.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어렵습니다. 마크는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늘부터 존중과 협력으로 다시 시작하길 청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책을 바꿀 순 없지만 제 마음은 바뀌었어요. 박 차장이 동료들과 잠시 한국어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마크는 그들의 표정을 살폈어요. 의심스러워하면서도 그의 진정성을 확인하려는 듯 했습니다. 이 부장이 대표로 말했어요. 당신의 진심 확인하겠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신중했지만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행동으로 보여주셔야 합니다. 말만으로는 부족해요. 마크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5년 경력을 걸고 약속드려요. 화상회의가 끝나고 마크는 의자에 기댄 채 한참을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오늘 밤 그는 처음으로 진짜 자신과 마주했습니다. 오만과 편견을 벗어던지고 말이죠. 책상 서랍을 열어보니 마가 모자가 구겨진 채 들어있었어요. 마크는 그것을 꺼내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더 이상 그 깃발 아래 서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어요. 휴대폰을 들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새벽 2시였어요. 집에 가서 쉬어야 했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의 고백이 정말로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마크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떠나면 저 불빛들도 하나씩 꺼져갈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책임의 일부가 자신에게 있다는 것도 말이죠. 나는 이제 힘이 아니라 존중을 선택하겠다. 마크는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어요.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였습니다. 한국 파트너들의 신뢰를 다시 얻는 긴 여정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화상회의가 끝난 후 마크는 빈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국 담당자들이 모두 나간 뒤에 적막감이 사무실을 가득 채웠어요. 그때 갑자기 연결음이 다시 울렸습니다. 김 과장이 다시 접속했어요. 마크 씨, 잠깐만요. 김 과장의 목소리가 화면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마크는 의자에 바로 앉아 화면을 응시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이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맺혔어요. 김 과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삼성 SDI는 조건부로 3개월 시험 공급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순간 마크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정말입니까? 마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김 과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LG와 현대도 같은 입장입니다. 3개월 그 안에 당신들이 변했음을 보여주십시오. 화면 속에서 박 차장과 이 부장도 함께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마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반드시 증명하겠습니다. 눈가가 젖어들며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25년 경력 동안 이렇게 간절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려 다시 의자에 앉아야 했어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김 과장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3개월 내에 구체적인 변화를 보여주셔야 해요. 말이 아닌 행동으로요. 마크는 고개를 연거푸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숨 걸고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화상회의가 끝나고 마크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희망의 끈이 던져진 거였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마치 꺼져가던 엔진이 다시 시동을 거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장 현장에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멈췄던 생산라인 3번에 다시 불빛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시험 가동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엔지니어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침통했던 그들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다시 시작하는 거야? 한 엔지니어가 물었습니다. 현장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3개월 조건부지만 기회는 기회야. 기계음이 다시 울리자 모든 사람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멈춰있던 컨베이어 벨트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직원 휴게실에서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해고 위기에 있던 동료들이 모여 앉아 속삭였습니다. 3개월이래.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절망 속에서 작은 희망의 불씨가 번져가고 있었어요. 누군가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으며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스콧이 마크에게 다가왔습니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 한 줄기 희망이 남아 있었어. 그의 얼굴에 미소가 스쳤어요. 다른 동료들도 하나둘 마크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데이브, 톰, 샘까지 총 7명이 원을 그리며 둘러섰어요. 어떻게 한 거야? 데이브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마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들에게 고마웠다고 미안했다고. 동료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평소 자존심 강했던 마크가 고개를 숙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오후에 톨리슨 사장이 마크를 불렀습니다. 한국 파트너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사장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3개월 시험 공급을 승인한다고 하더군요. 사장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마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장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자네가 어떻게 설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회사를 살렸어. 고마워. 사장의 눈가에도 촉촉함이 맺혀 있었어요. 1200명의 일자리가 걸린 문제였거든요. 퇴근 시간이 되어서도 마크는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절망 때문이 아니었어요. 3개월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였습니다. 메모장에 할 일들을 적어 내려갔어요. 품질 개선, 납기 준수, 소통 강화, 신뢰 회복. 각 항목마다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적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마크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마치 꺼져가던 희망들이 다시 켜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시의 불빛들도 평소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김 과장에게서였습니다. 첫 번째 시험 물량 내일 확정. 기대하겠습니다. 짧은 문자였지만 마크에게는 큰 의미였어요. 단순한 업무 연락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3달 그 안에 우리의 진심을 증명해야 한다. 마크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새로운 의지가 가슴속에서 피어나고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로 달라져야 할 때였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때였어요. 사무실 벽에 걸린 달력을 보니 3월이었어요. 6월까지 3개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크에게는 인생을 바꿀 마지막 기회였어요.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었거든요. 책상 서랍에서 새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에 큰 글씨로 적었어요. 존중과 협력 3개월 프로젝트.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오만과 편견을 버리고 겸손과 존중으로 무장할 때였습니다. 그날 밤 마크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도 생산 라인이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희망의 소리였습니다. 한국 파트너들과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의 소리였어요. 3달 목숨 걸고 증명해 보이겠다. 마크는 꿈속에서도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시간이었어요. 존중과 협력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지 증명할 때였습니다. 새벽이 오고 있었어요. 3개월이 지나고 6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조지아 공장 컨트롤룸에서 생산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마크는 모니터 앞에 서서 숨죽이며 수치들을 지켜봤습니다. 99.2%, 99.7%, 그리고 마침내 100%가 표시됐어요. 전광판에 가동률 정상화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그 순간 현장 직원들이 환호성을 터뜨렸어요. 3개월 전만 해도 완전히 멈춰섰던 생산 라인이 마침내 정상 가동률을 회복한 거였습니다. 동료들이 서로 포옹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스콧이 마크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해냈어. 정말 해냈다고. 데이브도 흥분해서 소리쳤어요. 100% 가동률이야. 3개월 만에. 마크는 말없이 전광판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벅찼어요. 한국 파트너들과의 협력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마크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새 메일이 도착해 있었어요. 김 과장에게서 온 메일이었습니다. 제목을 보자 손이 떨렸어요. 시험 공급 결과 확인 및 차기 계획. 마크는 조심스럽게 메일을 열었습니다. 마크 씨, 이번 3개월간의 성과를 확인했습니다. 김 과장의 메일이 시작됐어요. 품질 개선율 15%, 납기 준수율 98%, 무엇보다 소통과 협력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장기 계약 논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크는 모니터 앞에서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성과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긴 여정을 함께 갑시다. 김 과장의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3개월 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소식은 곧바로 언론에 퍼졌습니다. 본사 브리핑룸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한국 기업과의 협력 재개, 미국 제조업 회생의 신호탄 헤드라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존중과 협력이 일자리를 살렸다 제목의 기사도 있었어요. 마크는 언론 인터뷰에 나서게 됐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그의 모습은 3개월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마가 모자 대신 정장을 입었고 오만한 표정 대신 겸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과거 잘못된 구호에 휘둘렸습니다. 마크가 마이크 앞에서 말했어요. 하지만 배운 게 있습니다. 존중 없는 동맹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요.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적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경쟁자가 아니라 파트너입니다. 마크는 계속 말했어요. 그들의 기술과 우리의 시장이 만났을 때 진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기자 한 명이 질문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마크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진정한 동맹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강압이 아닌 상호 존중으로요. 인터뷰가 끝나고 마크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 텔레비전에서 자신의 인터뷰가 나오고 있었어요. 한국과 미국, 다시 신뢰의 다리를 놓다라는 자막이 화면에 떴습니다. 10살 딸 에밀리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마크는 딸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에밀리야, 아빠는 이제 내가 자랄 세대가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했어. 딸이 고개를 돌려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빠가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친구들이 다 봤다고 해요. 마크는 딸을 안아주었어요. 앞으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을 존중하며 살아가자. 그래야 평화로운 세상이 된단다. 그날 밤 마크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하얀 연기가 보였어요. 다시 살아난 생산 라인의 증거였습니다. 한국 파트너들과의 협력이 만들어낸 희망의 불빛이었어요. 휴대폰에 또 다른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LG 박 차장에게서였어요. 내년 상반기 신규 프로젝트 논의 희망.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죠. 마크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존중과 협력으로요. 짧지만 진심이 담긴 답장이었어요. 3개월 전 마가 모자를 쓰고 외쳤던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마크는 책상 서랍을 열어 3개월 프로젝트 메모장을 꺼냈어요. 첫 페이지에 적힌 존중과 협력이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지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마크는 새로운 하루를 맞으며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존중으로 함께 나아가겠다고 말이죠. 존중 없는 동맹은 무너지고 존중 있는 협력은 세상을 세웁니다. 마크는 일출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는 진정한 의미의 동맹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만 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을요. 한국과 미국 두 나라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가 그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